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5년도 의대 편입 준비 과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찍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저의 의대 편입 기간을 정리해보는 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대 편입에 관련된 정보를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두었는데 너무 방대해서 노트북으로 정리를 한 뒤 이걸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100%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디컬 편입만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 편입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의대 편입에 도전한 이유는 전공이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을 해보다가 더 늦기 전에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메디컬 계열 중에서는 의대나 치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능은 첫 대입 때도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화학이나 생명 과목을 기반으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으로 가면은 6년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편입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편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제 스펙은 전적대가 성균관대 약대 3학년 재학 중이었고 GPA는 99, 그리고 토익은 985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장학금 수상 내역이 한 5번 정도 있었고 봉사는 20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술 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원한 학교, 그리고 합격한 학교, 최종 등록한 학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디든 다 한 곳만이라도 붙자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어가지고 되는 데는 다 원서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탭스 점수만 보는 그런 학교들은 제가 탭스 점수가 아예 없어서 그런 학교들 빼고는 다 의치대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선발 과정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1차 합격을 한 학교가 연대미래, 단국대, 원광대, 강릉원주대였고 최종 합격을 한 학교가 연대미래, 그리고 강릉원주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에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편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편입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반 편입은 전적대에서 2학년까지 수료를 한 후에 다른 학교로 넘어가서 3학년 신분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고 학사 편입은 전적대 학교를 아예 졸업한 다음에 다른 학교를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입 TO라는 게 어떤 학과에 자퇴나 재적을 해가지고 결혼이 발생하면 편입생을 뽑아서 그 자리를 충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편입생 TO가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쯤에야 뜨게 됩니다. 의대 TO는 그리고 보통 모든 학교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만 뽑게 되고 많아야 한 8명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예 뽑지 않기도 하고 애초에 의대 중 매우 소수 학교들만 의대 편입을 뽑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번 공인영어 점수, 그리고 2번 학점, 3번 선수 과목, 4번 지필 공부, 5번 자기소개서, 6번 면접 준비, 7번 대외 활동, 학술 활동, 이렇게가 필요하게 됩니다. 편입 선발 과정이나 지원 자격과 같은 디테일한 정보들은 12월 정도에 모집 요강이랑 함께 뜹니다. 모집 요강을 보고 준비를 하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보통은 전년도 모집 요강을 먼저 보고 그거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공부를 미리 해두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인영어 점수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영어 점수는 건양대나 의지대 같이 탭스만 보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토익 점수와 탭스 점수 중 원하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이 짧아가지고 토익만 준비를 했습니다. 공인영어 점수를 낸다면 토익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난이도가 가장 낮고 또 가격도 싸고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도 되게 자주자주 있기 때문에 편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토익이 가장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수는 어떤 학과를 쓰느냐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영어 점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리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980 이상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게 가톨릭 관동대는 매년 전년도 합격생의 영어 점수 평균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점수를 보면 토익이 만점이 아니라도 합격을 한 걸 알 수 있었는데 토익 만점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넣은 전국대 치대에서는 GPA가 99여도 토익이 만점이 아니라서 1차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영어 점수 필요한 정도는 대각기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GPA는 학점을 말하는 건데 보면 또 볼수록 좋지만 원광대처럼 아예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정성대에서는 좀 트라인이 넉넉은 하지만 또 정량대에서는 엄청나게 빽빽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GPA는 95 이상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선수 과목. 이게 사실 학교마다 너무 다른데 보통은 화학이나 생명 과목에서 6에서 한 12학점 정도 선수 과목을 듣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이건 교양이나 학점 은행제를 인정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인정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딱 집어서 몇몇 과목들에 대한 선수 과목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하고 그거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필 공부. 이게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일반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뭐 충북대 의대처럼 생화학만 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는 뭐 식생분진, 생화학, 발생학 이런 과목이 추가돼서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널 학교에 대한 시험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뭐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화학, 일반 생명만 해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한 12월쯤 돼서 이 과목들을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5번째, 자기소개서. 전북대나 아니면 원광대 이런 학교들 말고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내야 하는데 정성대일수록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성대가 아닐 때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합격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충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봉사나 아니면 인턴 활동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는데 도움이 되니까 미리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는 면접. 면접 유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강릉 원주대처럼 지성 문제를 물어보던가 당국대처럼 자소서 기반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의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MMI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보통 2단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첫 번째가 보통 시험을 보던가 아니면 GPA 영어 성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보통 면접으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원광대는 좀 독특하게 자기소개서도 안 필요하고 GPA도 안 필요하고 대신 1차를 영어 성적으로만 뽑은 다음에 2차는 시험으로만 이렇게 뽑게 되는 대표적인 정량대입니다. 기간별 편입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1월달이나 3월달부터 GPA 공부를 하고 또 토익 점수를 만들어 오고 12월달에 모집 요강이 뜨면 그걸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1월달에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한 2월 중순쯤에 나오게 됩니다. 저의 월별 공부 방법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커리를 탔는지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편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고 학교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편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는 우선 기명편입 인강으로 화학생명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토익 점수 만드는 걸 최우선 목표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월달에 기명편입 학원에서 일치대 올패스를 구매하고 윤기세 선생님, 생명은 서동진 선생님 커리를 타면서 수업 진도대로 인강을 쭉쭉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토익도 제가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우선은 그냥 냅다 기출문제집을 사서 혼자 시간 재고 몇 번 이렇게 풀어보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네요. 근데 사실 1학기는 학교 수업이랑 병행하느라 인강도 엄청 밀리고 1학기 때 해서 기본이랑 이론 1 정도까지만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이론 3까지 진도가 나갔을 텐데 제가 그걸 한 달 반 정도 분량이 밀려가지고 네 그렇게 인강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토익도 그냥 파트 1이 이런 느낌이구나 2, 3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익숙해지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지 공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채 1학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이제 8월달부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름방학 때의 목표는 토익 점수 만들기 그리고 밀린 인강 다 듣기 였습니다. 토익은 이때부터는 이제 6월달 7월달쯤 됐으니까 독학으로는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8월 한 달간 경 강사님의 불나방을 결제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불나방이 뭐냐면 인강처럼 수업을 듣는 건데 라이브 방송이라서 실시간으로도 수업을 하시고 그때 인터넷 연결로 막 채팅도 치고 질문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특징이 정해진 요일에 수업 듣고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 바탕으로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숙제를 해서 나중에 숙제 검사한 날에 카톡방에 올리면 그거를 또 확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박혜원 쌤 특징이 파트별로 공부법을 주시기 때문에 공부법에 따라서 그냥 토익 스타일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저는 크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2는 앞에 의문사 뭐 하우데이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이제 올바른 답을 찾는 그런 토익 스킬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름방학 때 화생 공부는 전 진도부터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 화학 2개 생명 하나 혹은 생명 2개 화학 하나 이렇게 인강을 들었고요. 원래 인강이 한 강당 한 3시간 정도 분량인데 다 2배속으로 해서 하루에 꼭꼭꼭 강의 3개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인강을 다시는 되돌려보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모든 필기를 다 하면서 물론 암기는 못했지만 필기를 다 하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날 때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이때 첫 토익 점수가 890 그리고 인강은 밀린 걸 듣긴 했지만 다 듣지는 못한 상태로 이제 개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에 이제 개강을 하고는 다시 목표를 세웠습니다. 2학기 때는 뭘 하겠다? 1번 토익 점수 만들기 2번 밀린 인강 듣기 여름방학 때랑 목표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9월이나 됐는데 영어 점수도 안 만들어져 화생 공부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명편입 윤기세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하고 개강하고 첫 주에 9월 7일 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 상담을 계기로 진짜 편입 준비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날 바로 휴학계를 내고 본가에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내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그냥 본가에서 공부만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오전 6시에 독서실에 가서 6시부터 11시까지는 토익 공부만 했었습니다. 네, 해커스 토익 기출 복화 노란 색깔 단어장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한 강씩 외우고 그리고 또 누적 방식으로 오늘 한 강 외우고 어제랑 어제 그저께 거까지 한 번씩 더 보는 방식으로 하루에 총 3강을 암기를 했습니다. 이때 퀴즐렛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퀴즈장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 외울 때 저만의 팁은 단어장을 처음 읽으면서 단어를 보았을 때 그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뭐 의미가 유사하거나 형태가 유사하게 생겼거나 스펠링이 유사한 것들을 옆에다 쭉 써두면서
한 번도 헷갈리는지 아닌지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RC나 LC를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풀고 채점한 뒤에 이걸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뭐 수거나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면 그것만 따로 뽑아다가 오답노트 만들듯이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보다가 절대로 중지하면 안 돼요. LC 풀다가 한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한 두세 문제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내가 집중 못했으니까 다시 풀어야겠어 하고 멈추고 처음부터 듣고 이러면 안 돼요. 시험 가서도 이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시험 시간 동안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면 쉬운 문제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집 난이도를 높여서 그냥 다시 그 점수대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점점 시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마지막에는 해커스 토익 천재 3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집이 있는데 LC 끝나자마자 RC를 풀어서 RC를 뭐 마킹 안 하고 10분 남기도록 이렇게 타이트한 시간 안에 다 풀도록 해서 950점 이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연습을 하다가 토익 시험장에 가면 더 오히려 쉽게 느껴지고 떨지 않고 그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영어 점수가 안 올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산타 토익이라는 휴대폰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를 폰에다 깔아가지고 틈날 때마다 퀴즈 돌리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토익 관련 선생님들을 다 구독을 해두면 설문지 형식으로 해서 토익 빈칸 넣는 파트 5 퀴즈가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풀어보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박혜원 선생님의 처방전이라는 영상을 꼭 보고 갔고 시험 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뭐 LC를 놓쳤다 발목 메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기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시험 전에 딱 한 번 읽고 들어가고 그렇게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저의 오전 루틴을 말씀드리면 오전 6시에 독서실 가서 단어 3장 외우고 LC나 RC 하나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오답노트 쓰고 단어장 정리하면 그렇게 하면 보통 11시가 돼요. 그 이후는 다시 화학이나 생명을 인강을 하루에 3개 정도 듣고 나면은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11월 3일 날 985라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사실 990점에 대한 욕심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11월 3일이면은 거의 화생도 모두 다 끝났을 시점이고 마무리 공부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생 공부에 더 집중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토익 점수는 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생 공부는 10월달 돼서야 수업 진도를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그거 알죠? 그냥 인강만 다 들었을 뿐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딱 그 상태였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에는 이제 인강을 몰아듣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은 인강이랑 교과서를 이용해가지고 복습만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인강 들으면서 책에다가 필기해둔 거랑 수업 책 보면서 모든 그 공부한 내용을 워드 파일에다가 컴퓨터로 정리를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나 그런 문장이나 단어 이런 거를 괄호로 해놔가지고 문장으로 정리를 했고 또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5줄 이내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워드 파일 공부법을 선택한 이유가 편입 특성상 내용이 화학이나 생명이나 모두 너무 넓기 때문에 필기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났을 때 찾는데 진짜 한참 걸리거든요. 못 찾기도 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하면 찾기 기능 컨트롤 F 기능을 써가지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 보면은 와일드카드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싹 비울 수가 있어요. 파일 전체에서.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처음 정리할 때 중요한 키워드 괄호 쳐놨던 거를 빈칸을 지우고 볼 수 있으니까 나만의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워드 파일 공부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복습을 했고 11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이제 들어갔어요. 문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문제 풀고 오답노트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때는 인강으로는 생화학, 식생분진, 유기화학 이런 추가적인 과목을 인강을 들었습니다. 인강도 하루에 3-4개 들으면서 그냥 한 일주일 들으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이 추가적인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기간 한 2주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문풀을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번 볼 수가 없어가지고 틀린 문제들만 이렇게 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진으로만 오답노트를 해서 다시 한 번씩은 봤습니다. 이제 대망의 12월 때는 사실 모집 요강 뜨고 원서 접수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는데요. 한 2주 정도는 어떤 학교 쓸지 그런 일정 정리하고 자소서 쓰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서 접수 끝나고는 한 1-2주 후에 첫 시험인 경희대 단국대 시험이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워드파일 그 요약본 써놨던 거 암기하고 그리고 학교별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제가 김영 올패스를 결제를 했어가지고 모든 김영 편입학원 선생님의 화학이든 생명이든 생화학이든 그런 인강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필기 보는 학교에 모든 기출문제 강의를 모든 인강 선생님들로부터 다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영 선생님, 노용관 선생님, 이동윤 선생님, 윤기세 선생님, 서동진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편입시험은 시험 문제도 공개가 거의 안 되고 뭐 경희대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안 되고 학교별로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잘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김영편님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의편사라는 카페에서 시험 후기글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고 기출 문풀 강의들도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월 달에는 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의편사 카페 글이나 아니면 김영편입에 보면은 유튜브에 합격자 인터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인터뷰 보면서 이 면접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뭘 물어보시고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되고 모집 요강에 보면은 면접 때 점수를 어떻게 주시는지 무슨 요소를 가지고 어떤 퍼센티지로 주시는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파악하고 카페 자료들도 합격생들 분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아서 면접 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정보를 보고
그리고 3일 정도 질문답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소개서 바탕이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만들다든가 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서 교육 이념 이런 부분에서도 질문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써놔서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걸 다 외웠었습니다. 사실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그 답을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기보다는 모범 답안을 준비한다는 느낌이 좋았는데 모범 답안을 준비해두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제 이거로 응용을 해서 대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면접 준비는 좀 많이 깨져가야 돼요. 저희 경우에는 친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줌으로도 모의 면접을 한 4-5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혼자서도 그 유튜브에 면접 시뮬레이션이라고 치면 면접관분들 3분 이렇게 모여 계시고 영상이 한 10몇 분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영상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챗GPT가 요새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무료가 돼가지고 챗GPT한테 그 질문답 리스트를 준 다음에 무작위로 질문 넣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앞에서는 면접관님들 영상이 있고 챗GPT가 음성으로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답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내 대답을 나중에 글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모의 면접을 여러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전 했고 면접도 사실 학교별로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시험이나 면접 후기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에다가 후기까지 넣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그거는 카드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찍는 지금은 모든 학교의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저는 최종적으로 연대미래의학과와 강릉원주대 치의학과에 합격을 했고 당국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예비번호를 받고 불합격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수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 최대한 자세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2026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세부적인 사항을 공부를 하는 것보단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디테일은 나중에 챙겨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정성대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더 높고 정량대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낮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스펙으로서 정성대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량대에 1차 합격을 한다든지 정성대는 정말 다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네, 정성대와 정량대에 대한 저의 감상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편입이 경쟁률도 너무 높고 또 공부 범위도 넓어서 정말 힘들지만 요새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 시험 준비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